대다수의 아빠들은 딸이 있으면 딸바보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셨다. 오로지 본인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고 욕심도 많아서인지 양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와 살다 보니 엄마는 지칠 대로 지치셨고 나중에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박혀 있다 보니 결국 생활고로 엄마는 집을 나갔다. 나도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다. 엄마한테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버림을 받았다는 기분에 나는 하루 종일 울었지만 그때도 아버지는 엄마가 집을 나간 게 전부 다 내 탓이라고 했다. 너가 태어나서부터 내 인생이 꼬였어. 전부 다 너만 아니었다면 이럴 일이 생기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너가 왜 울어? 울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난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 존재 자체가 문제야. 아버지의 남 탓은 끝이 없었다. 심지어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도 엉뚱하게도 내 탓을 하셨다. 계속되면 익숙해질 만도 했는데 도무지 아버지의 남 탓은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당장은 못 나가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거였다. 그렇게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한테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나를 잡을 생각조차 안 하신 것 같았다. 나한테 왜 허락을 받아? 어차피 너도 이 엄마처럼 집 나갈 생각밖에 없었잖아. 그럼 여기서 계속 살까? 지겨운 소리 그만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을 나와서 마음은 편안했지만 몸까지 편안한 것은 아니었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기숙사가 있는 공장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공장에 들어가니 왜 이리 텃세가 심하던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나는 마음의 상처 따위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20살부터 24살까지 죽어라 일하기만 했고 한 번도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가지도 않았었다. 아버지 역시 나한테 관심이 없었는지 연락조차 없었는데 나는 그렇게 점점 아버지를 잊어갔다. 정연 씨는 이번 명절 때도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네.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이번 설에는 집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는데 이참에 같이 밥 먹는 게 어때요? 가뜩이나 사람들 전부 다 고향 내려간다고 해서 공장도 조용한데 혼자서 쓸쓸하게 밥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3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지만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게 맞나 싶었다. 하지만 우리 집 사정을 전부 다 아는 시댁 어른들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인데 연락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연락을 해보았더니 설마 했던 내 예상이 들어맞았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연락을 했음에도 마치 나를 남처럼 대하신 거였다. 네가 결혼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제 와서 내가 애비로 보이기는 해서 연락을 한 거야? 아빠가 한 번이라도 나한테 상냥한 아빠인 적은 있었어? 없었잖아. 그래놓고 말은 왜 그렇게 해? 이번에도 내 탓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 당연히 네 탓이지.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도 내가 가지 않는 이유도 전부 다 너 때문이니까. 네 결혼은 너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그래. 마지막 기회도 아빠가 날린 거니까 앞으로 아빠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댁 식구들은 매우 난감해했다. 자신들의 체면도 있지만 내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댁 부모님은 나 대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보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들을 필요도 없다며 퇴짜를 놓으셨다. 결국 시어머니는 나한테 결혼식을 작게 여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다. 우리도 우리지만은 너네들 결혼식인데 너네들이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니 정연아,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만 잘 살 생각을 해.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에휴, 너네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그동안 너가 얼마나 마음 고생했는지 말 안 해도 알겠더라.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의지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의지해.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부모님 운은 없어도 시부모님 운은 타고난 것 같았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나를 딸처럼 대해주셨다. 못하는 요리는 하나하나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명절이라고 일절 나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너무 편안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도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을 때 잊고 있었던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다. 아무리 내가 연락을 안 했다지만 자식인 너가 이러면 되겠어? 어떻게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드는 거야? 아버지는 여전하시네요. 나야 여전하지. 그나저나 잘 사는지 궁금하니까 이번 명절에는 집에 한번 와. 네, 결혼도 했다며? 그럼 자식도 있을 테고 데리고 와서 얼굴 좀 보여주라고.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이러신 적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아, 글쎄. 오면 얘기해 줄 테니까 오기나 해. 아버지가 오라고 하셨지만 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조차도 세월이 흘러서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가보라고 하셨다.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정에 방문을 했더니 친정집은 시간이 멈춘 듯 내가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전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나한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였다. 어이, 김사위. 장인어른을 봤으면 절이라도 해야지 뭐하고 있어? 네? 아, 죄송합니다. 절은 무슨 절?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안 해도 괜찮아. 너는 아버지 좀 안 보고 살았다고. 개무시를 하는 거야? 됐고요. 왜 부르신 건데요? 뭐가 그리 급해서 그런 말부터 해?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말할 건데. 아버지가 언제 저를 딸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기나 했어요. 제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할 정도로 저를 미워하신 거 아니냐고요. 얘 좀 봐. 나라고 그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어떻게 애비 마음 하나를 몰라? 할 말 없으면 저희는 그만 일어나 볼게요. 가는 건 안 잡겠는데 한 달에 150 정도만 보내. 뭐라고요? 부모가 늙었으면 당연히 자식이 돌봐주고 그래야지. 뭘 놀라고 그래? 김사위는 잘 들었지. 한 달에 150이야. 150만 원. 아버지한테 줄 돈 하나도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위가 있는데도 저러니 원. 내가 그래서 너를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계속 이뻐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내가 바보 같았다. 분명 아버지가 부른 이유가 좋은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면서도 나는 다른 생각도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자고 했지만 나는 싫다고 했다. 호칭만 아버지일 뿐 동네 마트 사장님보다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을 게 나밖에 없었는지 며칠 후에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다시 연락을 해왔다. 계좌번호를 안 알려줘서 입금을 안 하는 거야? 말했죠? 저는 아버지한테 드릴 돈 없다고요. 너는 그렇게 나를 무시하면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서 아버지처럼 될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연아 아버지셔. 내가 잠깐 통화 좀 해도 될까?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니까 잠깐 줘봐. 누구야? 저 정연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이죠, 사돈어른. 그래요? 잘 됐네요. 내가 요즘에 힘들어서 딸내미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글쎄 매 말을 듣지를 않네요. 사돈어른께서 매를 드셔도 되니까 애 버릇 좀 단단히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요 사돈어른, 제가 기회를 드렸으면 그 기회를 잡으셨어야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회요? 늙어도 곱게 늙으셔야지. 어떻게 늙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애를 대하세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나하고 장난해? 인생을 장난같이 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뭐? 앞으로 정연이가 원할 때까지 당신하고 연락할 일 없으니까 당신이야말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벽 보고 반성이나 하면서 지내세요. 너 내가 후회하게 해주게 뭐? 우리 딸 같은 정연이가 내 딸이지 네 딸인 줄 알아?
아이고,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시던가요. 우희 씨, 만나서 반가웠고요. 앞으로는 본인 주제를 알고 날뛰던가 하세요. 야! 끊어라, 정연아. 그리고 앞으로는 너가 연락하고 싶을 때만 해. 네. 아, 네. 정연아, 너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 내버려 둘 생각인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잘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저는 더 이상 아버지하고 엮이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정연아, 잠깐만. 그러면 너가 어디 사는지 좀만 알려줘. 나는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만큼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정연아, 아버지와의 연락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는 어차피 정도 없었기도 했고, 한 번도 나를 이뻐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련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나보고 연락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어느덧 마지막 통화를 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없다. 아마 이 상태로라면 평생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다.